글로벌 비트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G4 가운데 G3 국가가 연이어서 이제 금리 결정을 하게 됩니다. 미국과 다른 기조의 금리 결정 기조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도 있고요. 미국의 경제 지표를 대기하면서 조금은 조심스러운 분위기가 시장을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위험을 회피하는 데 가장 먼저 차익 실현을 해야 되는 섹터로 그동안 랠리를 주도했던 AI, 특히 기술주 관련해서 계속해서 차익 매물 압박을 겪고 있다는 것이 시장 하방 압력의 주요한 요인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순환매 관점으로 다른 섹터를 좀 봐야 될지 아니면 기존의 주도주 가운데에서 조금 주가 조정이 나올 때를 노려봐야 될지 그 기로에 서 있는 듯합니다. 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사실 기술주냐 비기술주냐 시각이 많이 엇갈리고 있는 요즘입니다. 그러니까 종목에 대해서 자세하게 공부를 하고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컨빅션, 확신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간밤에 뉴욕 증시 사장 상황 자세하게 점검하면서 전문가들의 여러 가지 진단들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날은 12월 셋째 주의 첫 거래일이었습니다. 월요일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하락으로 거래를 마치고 있고요. 오늘도 기술주에서 비기술주로의 자금 이동, 로테이션이 지속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대 지수의 낙폭이 크지는 않았습니다만 나스닥 지수가 그 안에서 상대적으로 큰 낙폭을 기록했죠. 0.6%의 마이너스, 23,000포인트 초반까지 후퇴를 하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는 매우 제한적인 낙폭만을 기록하면서 6,816선의 거래를 마치고 있습니다. 특히나 전일 약세를 주도했던 브로드컴과 오라클, 오늘 다시 한번 AI주들 가운데에서도 좀 두드러지는 낙폭을 보였다라는 것이 특징이었고요. 이쪽에서 이탈된 자금이 일부 가치주와 방어주로 유입되는 패턴이 포착이 됐습니다. 이번 주에 중요한 경제지표 발표들을 여러 건 앞두고 있습니다. 화요일, 그러니까 오늘 밤에는 11월 고용보고서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비농업 고용이 4만 명 증가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한편 실업률은 4.4%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9월에는 12만 명이 증가했었던 터라 이번에 4만 명이면 굉장히 큰 폭의 고용 둔화가 예상이 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모건 스탠리의 이트레이드 측에서는 지금 연준이 인플레이션보다 노동시장 둔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고용보고서 측면에서 나쁜 뉴스가 오히려 좋은 뉴스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용이 좀 유의미한 둔화세를 나타내게 된다면 통화 완화에 대한 기대감을 키울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시장에는 오히려 우호적이라는 이야기가 될 수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반대로도 너무 급격한 둔화가 확인된다면 이는 경기에 대한 우려감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좋지는 않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10시 반에 발표가 되고요. 같은 시간 10월 소매 판매, 이 미국의 소비의 화랑도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함께 10시 반에 발표되니까요. 두 가지 모두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위험 회피 심리가 재차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시다시피 빅스 지수가 5%대 급반등을 하고 있는 추세이고요. 최근 위험 선호도의 척도로 여겨지는 비트코인 가격, 오늘 비트코인이 장중 86,000선이 붕괴됐습니다. 그러면서 위축된 투자 심리를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그런 반면에 원자재 가격이 일부 급등세를 계속 보이고 있는데 금값도 올라가고 있는 한편 특히나 은 가격이 오늘 3%대 반등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기록했던 역대 최고가 64달러 부근에서 오늘장에서도 거래가 되고 있고요. 연준의 금리 인하 그리고 앞으로도 조금은 더 완화적일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달러의 약세를 계속해서 자극하고 있는 요즘이죠. 금과 은 등의 원자재는 달러와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최근 가격을 계속해서 밀어 올리고 있고요. 만약에 오늘 밤에 나오게 될 고용 보고서에서 조금 더 확연한 고용 둔화가 나오게 된다면 이는 금값과 은값을 또 한 번 밀어 올리게 될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M7, 지난 몇 년간
미국 증시의 강세를 주도해왔던 주역들이었습니다. 과연 이들의 독주 체제가 끝난 것일까? 아니면 계속해서 이들이 미국 증시를 강세를 이어가게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전문가들의 시각이 다소 엇갈리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소개해드렸던 의견으로는 에드 야덴이 무려 15년 동안이나 빅테크를 오버웨이트해야 한다라고 강력하게 추천을 해왔던 인물인데요. 지난주에 드디어 변심을 했죠. M7의 비중을 줄여야 한다라는 코멘트가 나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CNBC랑 인터뷰를 가졌던 또 하나의 이 전문가가 좀 다른 목소리를 내서 들고 왔거든요. 계속해서 M7이 주도하는 장세가 이어질 것이다. 앱터스 캐피털의 데이빗 와그너가 CNBC와 인터뷰 가진 내용이었습니다. 자, 왜 주도를 할 것이냐? 시장이 과소평가하고 있는 핵심 요소가 있다라는 의견인데요. 바로 M7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영업 레버리지라는 시각입니다. 영업 레버리지라 함은 공장이나 서버, 인건비 등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고정비들이 이미 거의 다 지출됐다라는 전제하에 추가로 매출이 발생하게 된다면 이는 이미 이제 나갈 비용이 다 나갔기 때문에 곧바로 이익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익이 폭발적으로 커질 수 있는 힘을 나타낸다라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매출이 10%만 늘어도 이익이 20%, 30%로 커질 수 있는 구조를 M7 기업들은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의 매출 성장만 유지된다면 빅테크 기업들은 마진과 주가 측면 모두에서 유리하다는 의견이 되겠고요. 시간이 점점 지남에 따라서 이미 이들은 비용이 들어갈 때 다 들어갔기 때문에 그 이익의 격차가 다른 기업들과 따라오기가 힘들 정도로 크게 벌려진다라는 의견을 내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기술주의 조정은 어느 정도의 건전하고 필요한 과정이라는 코멘트도 전해지고 있고요. 연말까지 산타랠리 추가적인 업사이드를 기대해봐도 좋겠다라는 목소리였다는 부분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간밤 뉴욕 증시의 한 가지의 주인공이었던 테슬라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의 주가를 밀어 올렸던 것은 다름 아닌 한 X의 개인 유저가 포스트했던 게시물이었습니다. 지금 가지고 온 바로 이 화면이 되겠는데요. 이 X 유저가 영상을 한 가지 게시를 했습니다. 비어있는 채로, 그러니까 운전석에 아무 사람이 없는 모델 Y 차량이 도로 위를 주행하고 있는 모습을 영상으로 찍어서 올린 거고요. 무인 로봇 택시를 목격했다라는 캡션과 함께 업로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게시물에 머스크가 답글을 달았는데 차량에 탑승자가 전혀 없는 상태로 시험이 현재 진행 중이다라고 확인을 시켜준 거죠. 그러자 테슬라의 주가가 급반등으로 진행이 됐던 간밤이었습니다. 장중까지 4%대 급등세를 나타내면서 이제 480달러대 탈환을 거의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간밤 장중 기준 이 주가를 생각해 봤을 때 약 1년 만에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테슬라의 마지막 역대 최고가는 딱 1년 전이었죠. 트럼프 행정부의 수혜 기대감 속에서 488달러까지 찍었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이제 역대 최고가를 재차 경신하기까지도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점 굉장히 익사이팅한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종목들의 종가 히트맵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방금 말씀드렸던 테슬라는 3.56%로 종가 기준으로는 약간 둔화가 되면서 거래를 마치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상당히 반가운 반등세였고요. 그 밖에는 AI에서 혹은 BAI 혹은 기술주에서 비기술주로의 로테이션이 이어지는 상황 속에서 일부 M7 종목들이 강하게 빨간불을 켜고 있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도 오늘은 AI 소프트웨어 종목들의 약세가 두드러졌거든요. 특히나 그 약세를 주도했던 종목은
서비스 나우라고 하는 종목입니다. 사이버 보안업체인 아미스를 70억 달러에 인수하기 위해서 논의를 진행 중이다. 그러니까 이게 비용이 거의 10조 원 가까이 달하는 것이다 보니까 비용 부담에 대한 우려감 속에서 서비스나우의 주가가 11%대 급락세를 나타냈고요. 그러자 인투이트라든지 CRM, 세일즈포스 그리고 우버 테크놀로지스 등의 종목들이 함께 내림세를 나타냈습니다. 자, 그런 반면에 오늘 엔비디아의 주가가 0.7%대 상승 마감을 하기도 했죠. 일단 중국 기업들의 H200 수요가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보도가 전해진 점 우호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그 밖에 간밤 추가됐던 소식으로는 AI 소프트웨어 기업인 스케줄 MD를 인수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오픈소스 AI 전략을 강화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풀이가 되고요. AI 생태계 전반에서 이미 엔비디아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정말 막대한데 점점 더 확대를 함으로써 경쟁 심화에 대응하기 위한 움직임으로도 풀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장비주들 가운데에서는 KLA 코퍼레이션이 2%대의 급반등으로 포착이 되고 있죠. 제프리스 측에서 목표가를 기존 1,200에서 이제 1,500달러까지 내다보고 있습니다. AI로 인해서 이 반도체 장비 중에 하나에 해당하는 워터팹 장비에 대한 수요가 2026년도, 7년도까지 계속해서 높아질 거다라는 긍정적인 시각, 오늘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그 밖에는 여행 관련주들이 대거 초록불을 켜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골드만삭스가 라스베이거스 샌즈 그리고 메리어트 인터내셔널에 대한 투자 의견을 매수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메리어트는 고급 소비자들 사이에서 인기가 있고 그리고 라스베이거스 샌즈는 마카오 쪽에서 지속적인 모멘텀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의견이고요. 그 밖에도 내년도에 경기가 미국 경제가 살아날 거다라는 시각들이 지금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지난주 FOMC에서 파월 의장도 이런 말을 했고 간밤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 역시도 지금 터닝 포인트에 와 있다. 내년도에는 견조한 성장이 다시금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간밤 소비 관련주들, 여행 관련주들 그리고 금융주들도 강한 경기의 수혜주가 되겠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JP 모건, 웰스파고 등이 역대 최고가를 경신하는 흐름까지도 포착이 됐습니다. 특징주들 정리하고요. 주요 외신 헤드라인으로 이어갑니다. 네, 앞서서 체린 앵커가 소개를 해준 간밤의 전반적인 종목별로 흐름을 살펴보고 오셨는데요. 이번 주의 시장은 아무래도 좀 조심스러운 흐름 속에서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를 고민하게 만드는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장 흐름을 보더라도 전반적으로 아주 큰 무너짐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목별로 차별화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골드만삭스의 자료인데요. 이런 가운데에서 과연 우리가 순환매 섹터를 봐야 될지 아니면 기존의 AI 주도주들을 이어서 살펴볼 수 있는 담력을 가져야 될지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살펴볼 헤드라인 크게 세 가지인데요. 테슬라 이슈가 아무래도 간밤에 좀 지배적이었죠. 3%가 넘는 주가 급등세를 시연을 해줬고 이제 테슬라가 올타임 하이를 향해서 지속적으로 발걸음을 떼고 있는 상황입니다. 웨드부시의 의견 살펴보겠고요. 일론 머스크 CEO가 또 다르게 펼쳐나가고 있는 비전 중에 하나가 우주 사업입니다. 관련한 종목들도 한번 체크를 해보죠. 자, 그리고 AI 인프라 섹터 내에서 시장의 하락을 야기를 하고 있는 종목들 과연 어떤 포인트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지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사인데요. 웨드부시에서 테슬라 3조 밸류에이션 간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목표 주가를 600달러로 제시한 부분을 산정해서 3조의 밸류에이션을 책정을 하고 있는 건데요. 2026년은 자율주행과 로보틱스의 새로운 장이 열리면서 일론 머스크 CEO 그리고 테슬라에게 엄청난 한 해가 될 전망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재 월가는 테슬라에 대한 기로에 서 있다라고도 표현을 했는데요. 자율주행과 로보틱스의 두 가지 축으로 테슬라가 앞으로 추가적인 주가 상승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율주행의 경우에는 앞서서 체린 앵커가 보여주었듯이
이제 비지도 FSD를 통해서 테슬라가 로보택시의 구상을 조금 더 앞당겨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솔솔 풍겨 나왔다라는 겁니다. 자율주행 섹터에서는 미국 전역에서 로보택시 출시가 가속화가 된다면 구글의 웨이모에 대항해서 이제 테슬라도 본격적으로 수익화 단계까지 이어질 수 있게 되겠고요. 4월에서 5월경에는 사이버캡이 대량 생산에 들어갈 것이다라는 전망도 웨드부시에선 함께 내놨습니다. 자, 로보틱스는 어떨까요? 로보틱스를 핵심 중에 하나로 내세워서 앞으로의 테슬라의 전반적인 미래 비전을 꾀하고 있는 일론 머스크 CEO인데요. AI 혁명의 길로 나아가는 중대한 걸음에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또 다른 축으로 로보틱스를 꼽고 있습니다. 자, 다음 장 이어서 살펴보시면요. 테슬라의 비지도 FSD 보도 내용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일론 머스크 CEO가 운전자 감독이 없는 비지도 FSD 말을 했고요. 또 실제로 주행되는 영상이 공개가 되면서 시장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현재 검증 단계고 초소형 모델로 구축이 됐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전했는데 그렇다면 이 초소형 모델은 무엇으로 구축을 했을까 들여다보겠습니다. xAI에서 현재 테슬라의 AI 칩 전반적으로 하나의 밸류 체인으로 구축을 해서 조달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최신의 AI 칩이 아니라 2년 전 출시한 AI4 칩으로 최대 10배 성능을 내서 지금 현재 AI 추론 기법과 강화 학습을 적용한 비지도 FSD를 구축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 CEO가 구축하고 있는 전반적인 생태계가 실질적으로 내년 그리고 내후년으로 쭉 이어지게 될 수익화 로드맵을 그리고 있다라고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요. 다만 우려할 점도 있다라는 지적의 목소리 나옵니다. 전반적으로 테슬라가 실질적으로 수익을 많이 가져오는 쪽은 아무래도 전기차 쪽일 텐데 EV 성장은 지속적으로 둔화되고 있고요. 그리고 가격 인하에 대한 압박, 중국과의 경쟁도 지속적으로 심화가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만약에 이러한 로보틱스 그리고 자율주행의 타임라인이 또 한 번 지연되게 된다면 테슬라 주가의 충격은 피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모건 스탠리나 일부 IB들의 경우에는 테슬라에 대한 밸류에이션이 과도하다라는 의견을 내면서 중립의 투자 의견 전하고 있으니까요. 이러한 부분들은 리스크 요소로 참고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로이터 통신의 기사입니다. 일론 머스크 CEO의 또 다른 비전이 우주를 향해 나아가고 있죠. 그런 가운데에서 과연 어떤 종목을 볼까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ST마이크로가 실질적으로 스타링크와 테슬라의 우주 사업과 함께 발맞춰서 걸음을 옮겨가고 있다라고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스타링크에 50억 개가 넘는 칩을 공급했다라는 내용이고요. 로이터 통신은 2027년까지 이러한 공급 물량이 2배까지 늘어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기존의 ST마이크로의 경우에는 자동차나 산업용이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해 왔는데 스타링크 계약을 통해서 이러한 우주 산업에 납품하고 있는 칩이 현재 니치 시장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ST마이크로의 성장의 주축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앞으로 특수 반도체 비즈니스 성장의 주요한 엔진이 될 것이다라는 보도인데요. 다른 부분, 앞으로 RF, 레이저, 혼합신호 솔루션의 수요가 전반적으로 증가하게 된다면 앞으로 ST마이크로가 조금 더 그려줄 수 있는 그래프는 가파르지 않을까라는 보도가 나오게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ST마이크로 외에도 우리가 이 관련한 뉴스로 살펴볼 수 있을 만한 종목들 무엇이 있는지 바로 이어서 살펴보죠. 자, 아무래도 일론 머스크 CEO가 지배하고 있는 기업인 테슬라는 함께 주가가 나아갈 수밖에 없을 거고요. 핵심적인 경쟁사들도 주목해 볼 만합니다. 우주 산업 자체가 지금 현재 AI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정부 주도의 사업으로 진행이 되다가 민간 쪽으로 확대가 되면서 시장 전반적으로 커진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대표적인 기업들 올 한 해 동안 주가가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로켓랩이 있겠고요. AST 스페이스 모바일, 파이어플라이 에어로스페이스가 주요 경쟁사로 꼽히고 있습니다. 스타링크 관련 종목으로는 티모바일과 퀄컴 보시면 좋겠고요. 파트너사에서는 아마존이 좀 눈에 띄죠. 아마존은 그동안은 경쟁사로 많이 언급이 됐었는데 확장되는 우주사업, 특히 민간이 주도하고 있는 우주사업 안에서 아마존은 이제 스페이스 X의 핵심 파트너사로 부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에코스타 커뮤니케이션스와 지난주 실적이 또 굉장히 잘 나왔던 플래닛랩스 역시도 함께 살펴보셔야 되겠고요. 투자자로는 구글과 뱅크 오브 아메리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살펴보시는 가운데에서 기술주에 대한 시각은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 고민이 많이 되기도 합니다. 브로드컴에 대한 실적과 전망, 시장 반응을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지속적으로 추적 관찰이 필요하다는 말이겠죠. 오라클의 부채와 자본 지출 우려도 이번 실적 발표에서 역시 씻어내지 못했습니다. 코어 위브와 섹터 전반에 가해지고 있는 압박 요소들도 체크를 해봐야 될 텐데요. 브로드컴과 오라클, 코어위브 전반적으로 간밤의 주가 낙폭이 굉장히 컸습니다. 특히 브로드컴이 5% 넘게 추가적으로 하락했고요. 오라클 역시도 2%대, 그리고 코어위브는 7% 가량의 낙폭을 보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최근 들어서 주가 낙폭이 더 가팔라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AI 투자 지속을 위해서는 ROI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앞으로 얼마나 빠르게 수익화를 할 수 있을 것인가가 AI, 특히 이러한 고성장 기술주들이 풀어내야 될 난제가 될 텐데요. 단기 풀백 매수 의견도 있긴 합니다만 버블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서 이들 종목에 대해서 어떤 시각을 가져가야 될지 저희와 함께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글로벌 비트 전해드렸습니다.